본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 의원 20선거구에 출마한 샌드라 황 민주당 후보가 조기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일부 면역력 저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지침을 내놨습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의 모친 김선희 씨가 향년 68세에 별세했습니다. 민권센터가 한인 이민자 모임의 세입자 권리와 이민법 개혁 설명회를 오는 11월 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Hi, I'm Dr. Easterling from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know some of you are still deciding whether to get the COVID-19 vaccine or not. I hear the concerns at community events, on social media, and even from my own family and friends. And I am hoping that in conversations with people you trust, that you are getting the information you need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But I continue to be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people who remain unvaccinated. And we know the reality that communities of color we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COVID-19. Yet, we see some of the same disparities with who has gotten vaccinated. People of color continue to have some of the lowest vaccination rates, increasing the chances that our communities and our loved ones will be hospitalized or die. If you haven't gotten your vaccine, have a conversation with someone you trust so that we can stop being the most affected, but the least protected against COVID. Thank you.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본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 의원 20선거구에 출마한 샌드라 황 민주당 후보가 조기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20선거구 민주당 후보는 어머니와 함께 27일 플러싱 보이스클럽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황 후보는 자신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하러 왔다며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조기 투표에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I'm very proud to be with her today. She's coming here with me to come and vote for me. I thank everybody so far for their support. I just need their help a little bit more until November 2nd. 황 후보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의 부재자 투표도 오늘 전달하러 왔다고 전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아무 투표소에 전달해도 된다며 11월 2일 선거일까지 부재자 투표 박스를 찾아서 넣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 also have my father's absentee ballot with me, but unfortunately, he's not that well anymore. And also a quick reminder for everybody who has an absentee ballot that you don't need to drop it off USPS. You could drop it off to any polling site, not just your polling site, up till 9 p.m. on election day, which is November 2nd. 조기 투표는 31일까지, 본선거일은 11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일부 면역력 저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지침을 내놨습니다. 26일 CDC는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고 백신 3차 접종자 가운데 항체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백산 기술 기반 백신을 한 차례 더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는 일반 면역 저하자부터 중증 면역체계 손상자까지 18세 이상이라면 화이자나 모더나로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4차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4차 부스터샷은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스 자회사 얀센의 백신 중에 하나가 접종되며 1, 2, 3차 때의 절반 용량만 투여됩니다. CDC는 화이자 백신에 이어 지난 21일 모더나와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을 공식 승인한 바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6개월 이상 지난 65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시설 거주자, 50세 이상 중증 위험자가 대상이며 투여 용량은 1, 2차의 절반입니다.
단일 접종인 얀센 백신은 1차 접종 후 2개월 이상 지난 모든 18세 이상 접종자에게 적용됩니다. 최근 미 존스홉킨스대는 면역 기능이 저하될수록 돌파 감염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CDC는 면역이 약한 환자들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거나 환기가 되지 않은 공간을 피하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론김 뉴욕 주 하원 의원의 모친 김선희 씨가 향년 68세에 별세했습니다. 김 의원은 26일 모친 김 씨가 코로나19 돌파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가족으로는 남편 김서준, 장남 론킴, 며느리 앨리스탄과 손녀 3명 등이 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 목포 출신인 고인은 1987년 남편 아들과 함께 도미, 맨해튼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등 헌신한 전형적인 이민 1세대 어머니였습니다. 김 의원은 많은 이민자들처럼 어머니의 여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은 항상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들이 할머니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례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로 추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권센터가 한인 이민자 모임의 세입자 권리와 이민법 개혁 설명회를 오는 11월 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 차주범 컨설턴트는 26일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인 이민자들이 언어 장벽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이민자 권리 설명회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이민 단속에 대해 미처 대비를 못한 경우가 많다며 민권센터 자체 내 모임 또는 외부 협력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이민자 권리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설명회에서는 이민자로서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 요령이나 기본적인 권리 등을 중점으로 주택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민개혁 예산, 향후 이민정책 등 이민법 개혁 현황에 대해서도 폭넓게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민자 권리 설명회는 이민단속 대처 요령이나 이민자로서 기본적인 이민 행정상의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기본 중심축으로 해서 참석자들의 성향이나 또 계층에 따라서 세입자 권리나 또는 뉴욕시 정부의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에 관해서 안내하는 내용도 추가로 곁들일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6일로 예정된 첫 번째 설명회는 저희 민권센터 주택법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면서 특히 세입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현재 연방의회 차원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민개혁 예산 조정안이 포함되는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해드리고 앞으로의 이민정책 향방에 대해서도 폭넓게 아울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모임에 가입하신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 설명회에서 본인의 케이스에 관해 질문하시면 변호사가 답변을 해드리거나 차후에 연락드려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는 등 개별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명회에서 혹시 본인의 케이스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참석한 변호사가 답변을 해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그 질문을 취합해서 좀 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차후에 또 연락드려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차주범 컨설턴트는 또 앞으로 진행될 1년의 이민자 권리 설명회 시리즈를 본인의 단체 또는 그룹에서 주최하길 원하는 분들은 민권센터로 연락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민권센터가 뉴욕시 이민자지원공 모야와 협력하여 진행할 1년의 이민자 권리 설명회 시리즈를 본인 단체에서 주최하거나 또는 본인이 속한 그룹에서 주최하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민권센터로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또는 대면하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해드리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세입자 권리와 이민법 개혁 설명회는 오는 11월 6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모임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뉴욕시 경찰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백신 의무화 조치가 시작되면 모두 무급 휴직에 해당, 치안 공백이 우려됩니다. 더모셰이 뉴욕시경국장은 26일 경찰 인력 중 72%가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접종을 받지 않은 경찰은 모두 무급 휴직 명령을 내려 집으로 돌아가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셰이 시경국장은 오는 29일까지 1회 접종을 마치지 않은 인력은 29일 밤을 기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접종을 권유했습니다. 셰이 국장의 어제 기자회견은 지난 25일 월요일 경찰 노조가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방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 중단 소송을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어제 소방과 경찰을 포함한 뉴욕시 모든 공무원은 29일 오후 5시까지 1회 접종을 마치지 않을 경우 무급 휴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접종 경찰이 29일까지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경찰 인력이 대거 부족해 3교대 근무가 차질을 빚는 등 뉴욕시 치안 상태가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축소판이 뉴욕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26일 미국인 80명을 대상으로 맨해튼에서 오징어 게임과 함께하는 뉴욕 속 한국여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징어 게임 속 등장인물들이 입은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딱지치기 등 드라마에 등장한 한국 놀이를 서바이벌 형식으로 체험했습니다. 또 세계 5대 박물관 중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한국관, 뉴욕 한국문화원, 맨해튼 32번가 코리아타운, 타임스퀘어의 한국 캐릭터 상품점인 라인 프렌즈 스토어 등 맨해튼 내 한국 문화관광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게임을 모두 마친 뒤에는 뉴욕의 랜드마크인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단체 딱지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한 찰스 토레스는 456억 원 대신 한국행 왕복 항공권을 상품으로 획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 모집 단계에서부터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초 공사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해 행사 참석자를 80명으로 제한했는데 일주일 만에 3,115명이 신청하면서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박재석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장은 미국 내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드라마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정말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에서도 드라마 속 한국 게임을 즐기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SBS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뒤로 백악관이 보이는 곳에서 무작정 딱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더니 자신도 오징어 게임을 봤다며 너도 나도 해보겠다고 나섭니다. I love it. I watched it about 3 times. Oh, really? It was amazing. Amazing. 한국말로 딱지를 외치기도 합니다. It was kind of cool watching it in Korean, like just to see how they talk and stuff, and like having the English translations. And it was like, I don't know, it's something different. Why do you think it's so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too? So it's not just about the game, it's about how people are going to manipulate. The fact that he killed himself, I was like, no. 드라마 속 그려진 경제적 불평등 상황에 깊이 공감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It draws parallels to the way that we live.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White House, and to be frank, like if you walk 2 miles or 2 blocks that way, you have tent city and people living homeless.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기회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I have heard so many friends who tell me I watched everything on Netflix. I think also with the pandemic, people have become more willing to try foreign language. 거대 외국 자본의 콘텐츠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한국 콘텐츠의 이딴 성공으로 미국인들의 친숙도가 높아진 만큼 시장이 넓어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바게닝 파워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콘텐츠의 수출의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드라마 자체의 흥행을 넘어 한국 문화가 미국 주류 문화에 깊숙이 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뉴욕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이 급증했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무면허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19년 25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고 어제 뉴욕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오토바이 사망자 4명 중 3명꼴로 적절한 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는 미등록 오토바이 또는 등록 여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과속으로 질주하다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나무나 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오토바이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적절한 면허나 안전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등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올해도 지난 9월 30일까지 오토바이를 타다 숨진 사람이 43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와 주요 매체들의 집중 보도로 곤경에 처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연방정부의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연방거래위원회가 최근 폭로된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FTC는 페이스북 문건들에서 드러난 이 회사의 사업 관행이 지난 2019년 프라이버시 우려에 관해 FTC와 페이스북이 체결한 합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전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 FTC에 5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FTC의 조사 착수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규제 당국의 질의에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 조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 파일 연속 탐사 기획을 통해 페이스북이 자체 연구를 벌여 자사 알고리즘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자회사 인스타그램 앱이 10대 소녀를 비롯한 이용자들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양국의 종전선언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 양국이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미 북핵 수석 대표 간의 논의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와 억지력을 양축으로 하는 대북 정책의 핵심에는 두 나라가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조치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We may have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recise sequence or timing or conditions for different steps, but we are fundamentally aligned on the core strategic initiative here.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지만 방법론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재개의 입구가 될 수 있다며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간 이딴 접촉을 통해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취지는 어느 정도 설명이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일각에선 종전선언 이후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가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한미 양국의 이딴 대화 제의에 먼저 반응을 보여야 종전선언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체포가 트럼프 시절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이민 세관단속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021 회계연도에 체포한 이민자는 약 7만 2천 명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간 체포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 100일간 강제 추방을 포함한 이민자 체포를 일시 중지시킨 데 따른 것이며 그 뒤 연방법원이 체포 추방 일시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건 뒤 다시 체포가 소폭 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에는 체포자 수가 10만 4천 명, 그 이전 3년간은 매년 평균 14만 8천 명에 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6천 명에 달하는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한 사람당 1년에 12명, 월 1명을 체포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 2011 회계연도 체포자 수 32만 2천여 명과 비교하면 4.5배나 급감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최우수 대학의 하버드 대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2 전 세계 대학 평가 순위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10위권 내 대학은 변동이 없었지만 순위는 달라졌습니다. 10위권 내 대학 중 미국 대학이 8개, 영국 대학이 2개로 조사됐고 워싱턴대는 8위에서 7위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은 9위에서 8위로 각각 올랐으나 캘리포니아 공대는 7위에서 9위로 하락했습니다. 또 컬럼비아대가 전 세계 6위, 프린스턴대가 16위, 코넬대가 22위, NYU가 30위, 마운트 사이나이 아이칸 의대가 57위, 록펠러대가 89위, 러커스대가 130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칭화대가 1위, 싱가포르 국립대와 난양대가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서울대는 130위, 성균관대는 230위, 고려대는 272위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가 아시아 지역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더운 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국가별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한세연 기자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시아 기온이 1981년에서 2010년 평균보다 1.39도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인 기온 기록이 작성된 이후 최고치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특히 북극권인 러시아 베르호얀스크는 38도를 기록했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기온 상승은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야기해 막대한 인명피해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홍수와 폭풍의 영향을 받은 인구는 약 5천만 명, 사망자도 5천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와 별도로 각국이 당한 기후 관련 피해 규모도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가별 손실 총액은 중국이 연간 평균 278조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인도와 일본이 각각 102조 원과 97조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8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세계기상기구는 추산했습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 피해 규모는 타지키스탄이 국내 총생산 GDP의 7.9%로 가장 컸습니다. And that's why we have to also adapt to this change and to avoid both human losses and economic losses related to climate change. 세계 기상기구는 기후 관련 위험, 특히 홍수와 폭풍, 가뭄은 많은 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이 같은 악영향이 이어지면 지속 가능한 개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연방공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 여행 재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타계한 고 윤여태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을 기리는 추모 전시회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저지시티 시청 안에 있는 로툰다 갤러리에서 열리며 전시 오프닝 리셉션은 11월 16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진행됩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기간통신 사업자인 차이나텔레콤 미국 자회사의 영업 허가를 60일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여론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 중 약 48%가
앞으로 6개월 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테라피스트 9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뉴욕시가 지원하는 발달장애아 치료 프로그램을 악용, 약 330만 달러의 치료비를 부당 징수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올 가을 학기 대학 학부 등록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으며 이는 지난해 가을 학기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뉴욕시가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 대도시 중 3번째로 쥐가 많은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롱아일랜드 베이포트역에서 소나타 승용차가 LIRR 열차에 고의로 충돌, 운전자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위독한 상태입니다. 정재건 작가가 2021 아트엑스포 뉴욕에 전시합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아트엑스포 뉴욕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지난 2019년 아트엑스포에서 제2청의 이름으로 성공적인 작가 데뷔를 한 정 작가는 인생 산막에 들어서 아티스트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1 아트엑스포 뉴욕은 맨해튼 피어 36에서 열립니다. 정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수만 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BBQ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다소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2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57분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